전해드린 대로 권도영 대표가 보석으로 풀어내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내 송환이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석금이 5억 8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네네. 근데 권도영 대표가 가진 가상화폐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만들 수 있는 현금 자산이 한 300억 원 정도. 네네. 수백억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네. 예. 혐의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권 대표의 혐의는 예. 수십조, 뭐 네. 몇천억도 아니고 수십조의 그 폰지 사기 혐의란 말이에요. 하지만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그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예. 몬테네그로 입장에서 문제가 된 혐의는 여권 위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권 위조 정도 혐의면 저 정도 보석으로 풀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권 대표 보석 조건에는 통신과 접격 제한 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신을 통해서 또는 접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가상화폐를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석 조건에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네. 보석 신청 직전에도 한 30억, 8억 규모의 가상화폐가 현금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라든가 보석금이라든가 또는 몬테네그로에서의 어떤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을 은닉해버리면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는 국가 간의 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네. 수십조 원은 이제 폰지 사기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검찰, 우리 검찰 좀 합동을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징 보전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그 가상화폐가 크립토커런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그 콜드 월렛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하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한 거고요. 핫 월렛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래소가 외국인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선 어떤 조치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최근 권도영 대표 아파트 또 오피스텔 등 2,300여 원 규모의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폰지 사기 혐의가 50조 원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피해자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의 지금 추징 보전 절차를 거친 것들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네. 예금, 증권, 가상화폐 등이거든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증권으로 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쟁점이고요. 만약에 증권으로 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도 증권으로 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마련됐다 생각되고요. 또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러한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피해자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은 150년형, 100년형 이런 종신형까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판결을 받고 형을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좀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은 어떻게든 수사를 하려면 권 대표를 송환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라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몬테네그로법에 따라야 될 건데 예. 몬테네그로법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몬테네그로가 어떤 나라냐면요.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하나의 그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유고 연방에 속해 있다가 2006년도에 독립한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는 62만 7천밖에 안 되고 1인당 GDP도 8,000달러밖에 안 되는 신생 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법 체계가 얼마나 정비가 됐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법적 그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은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조된 여권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강제 퇴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 해당이 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가 아주 상세해요. 뭐 외교부 장관 해가지고 법원까지 거쳐가지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송환이 되든지 아니면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텐데, 예. 이런 것들을 그 권도영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다 계산하고 다른 나라도 아닌 그 발칸반도에 있는 조그만한 몬테네그로에 들어간 게 이런 것까지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